우리나라 80세 이상의 노인 중 68%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8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이런 위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 현상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도 오히려 그 방법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장수 비법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비법은 여러분이 그동안 당연하게 믿고 있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강력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건강한 미래의 시작점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다음으로 왜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단서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근육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건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를 잠든 근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균형 감각 상실, 그리고 심각한 전신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82세의 김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차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걷는 것이 어려워지며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대퇴부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골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원 생활 동안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면역력도 약해져 폐렴에 걸리며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잠든 근육 증후군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감소할 때마다 면역력은 최대 43%까지 약화되고 당뇨병 발생 위험은 68%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육 감소가 치매 발생률을 82%까지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뇌 기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은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입증합니다. 그녀는 낙상사고 이후 의사의 권유로 매일 10분씩 가벼운 아령 운동과 제자리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혼자 시장을 다닐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계단 오르기 또는 가벼운 아령 운동은 모든 연령대에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단에서는 콩, 생선, 달걀,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은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 중 하나이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몸을 다시 깨어나게 하세요. 영숙 씨, 요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잘 드시고 계세요? 아이고, 뭘 먹어요? 혼자 사는데 뭐 해 먹기가. 귀찮아서 그냥 김치랑 밥 한 그릇으로 때우고 말아요. 그러다 몸 상하시면 어떡해요? 단백질도 드셔야죠. 단백질이요? 밥에 김치 먹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뭘 더 먹는다고 달라지겠어요? 고독성 영양실조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7세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식사 준비가 귀찮아졌고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줄고 기력이 떨어져 병원을 찾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할머니가 고독성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근육이 줄고 빈혈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혼자 사니까 뭘 만들어 먹기도 힘들고 누구랑 같이 밥을 먹을 사람도 없는데요. 영숙 할머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히 삶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걸 추가하시고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식사 모임에 나가보세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82세 이창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빵 한 조각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뭘 더 먹어요? 나이 먹고 식욕도 없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할아버지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단백질과 칼슘 부족으로 뼈가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할아버지, 점심이나 저녁 한 끼라도 고기나 생선을 추가해보세요. 신선한 채소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식사할 때 천천히 꼭꼭 씹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혼자 먹는 게 이제 더 이상 대충 때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부산에 사는 76세 김진희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식사 모임에 가기가 조금 쑥스러웠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밥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즐거움이 생기고 식사량도 늘어났습니다. 모임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요즘엔 함께 산책도 하고 서로 반찬 나눠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확실히 혼자 먹을 때보다 밥도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이 사례들은 고독성 영양실조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혼자 식사할 때는 단백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 섭취가 줄어들고 식사 시간이 짧아져 소화 효소 분비와 영양소 흡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고독성 영양실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준비해 보세요. 삶은 달걀, 두부, 신선한 채소 한 접시는 시간도 절약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셋째, 식사 시간에 영상 통화를 활용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는 단순히 식사 이상의 정서적 안정감과 교류를 제공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함께하는 식사,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시나요? 과잉 안정 증후군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을 두려워하거나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움직임을 극도로 줄이면 오히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밖에 나가면 넘어질까 무서워서 나갈 엄두가 안 나. 인천에 사는 83세 김정순 할머니는 몇 년 전 낙상 사고로 골반에 큰 부상을 입은 후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침대나 소파에서 보내며 심지어 식사도 침대에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져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예전엔 그래도 집안일 정도는 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힘들어요. 병원을 찾은 결과 과도한 안정으로 인해 근육량이 크게 감소했고 뼈 밀도까지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햇볕을 쬐는 산책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걸어보니 몸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줄고 있어요. 부산에 사는 79세 이병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할아버지 또한 밖에 나가는 것을 두문불출하시며 두려워하십니다. 나가서 뭐 해요? 집에서 TV 보고 있는 게 더 편하지. 나이 들었는데 괜히 나갔다가 넘어지면 어쩌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젠 밤에 2시간도 못 자요. 그리고 몸이 계속 찌뿌드드한 게 움직이는 게 귀찮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이 권한 건강 강좌에 참석하며 과잉 안정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좌에서 배운 대로 아침마다 5분씩 제자리 걷기를 시작하셨고 점점 시간을 늘려 20분 산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았지만 산책을 하니 밤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제는 친구들과 공원에서 한 바퀴 도는 게 제 하루의 즐거움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정말 안 좋아요.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아이고, 뭘 움직여. 나이 들었는데 움직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넘어지면 그게 더 문제지. 대구에 사는 85세 박영자 할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살지만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점점 식사량도 줄고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해보세요. 우선 창가로 가서 햇볕이라도 쬐시면 몸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귀찮아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다니까. 딸의 설득으로 하루에 2분씩 제자리 걷기를 시작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고작 몇 발자국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는 스스로 균형을 잡고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엔 딸이랑 동네 시장까지 다녀와요. 간단한 장이라도 보니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과잉 안정 증후군은 많은 노인분들이 경험하는 문제지만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산책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들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내 건강 비결이야. 걷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어. 서울에 사는 92세 정순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 명상을 실천합니다. 할머니는 걷는 동안 주변 자연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하십니다. 나무를 보면서 걷다 보면 걱정도 줄고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걷기도 하는데 그게 더 재미있지. 걷기 명상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마음을 다스리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이 습관 덕분에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웃집 친구들과 같이 먹는 게 일상이야. 혼자 먹을 땐 대충 때웠는데 이제는 밥도 맛있게 먹고 덩달아 건강도 좋아졌어. 부산에 사는 92세 박병호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식사 시간이 점점 단조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식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혼자 먹을 땐 그냥 라면으로 끝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함께 먹으니까 반찬도 더 신경 쓰고 대화도 나누니까 밥맛도 좋아지더라고. 식사 교류는 단순히 영양 섭취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이 습관 덕분에 식사량이 늘고 체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악기를 배우고 있어요. 가야금을 배우니까 뭔가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대구에 사는 이은정 할머니는 80세에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놀림이 서툴러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악기를 배우니까 손가락도 움직이고 뇌도 많이 쓰게 돼서 좋아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껴요. 뇌근력 운동은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독서, 외국어 학습,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은정 할머니는 가야금을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넘기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광주에 사는 85세 김정우 할아버지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장수의 비결로 꼽습니다. 한때 큰 병을 앓았었는데 그때 깨달았어. 우울하게 살면 병만 더 심해진다는 걸. 그래서 매일 웃고 감사한 일 하나씩 떠올리려고 노력해. 할아버지의 하루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습관 덕분에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동시에 유지하고 계십니다. 웃음은 정말 최고의 약이야. 힘들 땐 일부러라도 웃어보는 거지.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걱정도 줄어들더라고.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된 비결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명상을 하고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에 도전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 습관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나 약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고, 뼈가 약해졌다는 말에 칼슘제를 챙겨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어.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네. 서울에 사는 81세 정영자 할머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 칼슘제를 2알씩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칼슘 과다 섭취로 인해 혈관에 석회화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칼슘제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대신 우유랑 멸치를 먹으라고 하셔서 바꿨어. 할머니는 이후 자연식품에서 칼슘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 자연에서 얻는 게 최고야. 대구에 사는 92세 이창민 할아버지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시던 중 부작용을 느껴 스스로 약 복용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이는 건 절대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 후엔 꼭 상담을 받고 조절하고 있어. 현재 92세 이창민 할아버지는 의사와 상의해 약물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며 규칙적인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이젠 약을 믿고 적당히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훨씬 나아졌어. 혼자 판단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 비타민C가 감기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알씩 먹고 있었어요. 요즘 갑자기 신장이 아프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병원에 갔어요. 부산에 사는 90세 김윤희 할머니는 감기를 예방하려고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 진단을 받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해롭다고 하더라고. 특히 내가 마시는 물이 부족했는데 그게 더 문제였대요. 김윤희 할머니는 지금은 물 섭취량을 늘리고 음식에서 비타민을 얻는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먹는 약보다 귤 같은 과일을 더 챙겨 먹으니 몸도 편하고 맛있으니까 좋더라고. 광주에 사는 80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관절 건강을 위해 글루코사민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의 부작용을 알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글루코사민이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끊고 관절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 박정호 할아버지는 이후 매일 20분씩 걷기와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통증을 줄이고 혈당도 안정시키셨습니다. 운동이 약보다 훨씬 낫다는 걸 몸으로 느꼈지. 이제는 운동 안 하면 하루가 허전해. 잘못된 질병 예방 상식을 바로잡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의사와 상의하며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물이나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 자연에서 얻는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와 100세 이상 장수하는 비결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 고독성 영양실조, 과잉 안정 증후군, 장수 습관, 그리고 잘못된 질병 예방 상식까지 5가지 주요 주제를 다루며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던 사소한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혼자가 아닌 함께 식사하며 몸과 마음을 자극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약물과 영양제를 과신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가족과의 대화와 교류, 신선한 식단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습관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결들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